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 대기업 회장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72의 이순자 할머니는 그 참혹한 비극을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순자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 진수를 키워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흐르는 손으로도 아들의 학비와 과외비를 벌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했어. 그날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성공할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소위 말하는 집안 좋은 며느리와 결혼한 아들 진수는 점차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고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수년 만에 갑자기 시골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아들의 손에는 하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크게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요. 이 시골집이랑 땅, 어차피 엄마 나이 들면 관리도 못하잖아요. 이거 처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 얻어서 엄마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그 가머니설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 이 늙은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으랴 싶었지요. 평생을 일군 집과 땅을 모두 팔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는 길, 할머니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과 한 집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할머니를 서울 변두리의 한 한적한 공원 앞 길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집 인테리어 공사가 덜 끝나서 그래. 여기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공사업체 확인하고 데리러 올게. 이 가방 꼭 쥐고 있어. 아들은 할머니의 손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며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매정한 자동차 바퀴 소리와 함께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에 내린 공원 벤치.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할머니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 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눌러보았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돈을 챙기자마자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이구나. 할머니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꼭 안은 채 할머니는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밤이 깊어 주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어두운 공원 골목길 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한 노신사가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색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영감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노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뱀에 물리거나 갑자기 쓰러진 이웃들을 돌보던 경험이 있던 할머니는 이것이 급성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신사의 셔츠 단추를 풀고
낡은 보따리 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은침과 구금용 청심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골 노인들이 민간요법으로 쓰던 대로 손가락 끝을 강하게 따피를 내고 가슴을 정성껏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도 잊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낯선 노인의 가슴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밤, 할머니의 간절한 손길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노신사의 입에서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깊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겨우 눈을 떠 자신을 살려준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급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덩치가 큰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허겁지겁 내려 노신색에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늦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신사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대한유통의 창업주인 구본학 회장이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구 회장은 홀로 산책을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던 것이고 비서들이 위치 추적을 통해 뒤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면서도 자신을 살려준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순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알아서 뭐 합니까? 갈 곳도 없는 늙은인데. 할머니의 사연을 직감한 구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우리 병원 특실로 모시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당장 알아봐라. 구 회장의 지시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편안한 방을 배정받은 순자 할머니. 구 회장의 비서실은 단 하루 만에 할머니의 아들 진수가 저지른 천인공 노할 만행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가짜 주소로 유인해 길바닥에 버린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구 회장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제 목숨을 바쳐 키워준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버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한편 아들 진수는 어머니를 버린 돈으로 서울 강남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맺고 화려한 개업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대한유통의 물류를 납품받아 크게 성공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개업식 당일 진수와 그의 아내는 세련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채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유통의 최고 책임자들과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는 구본학 회장이었습니다. 진수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자신의 개업식에 방문한 줄 알고 몸을 90도로 굽히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구 회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구 회장은 진수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이진수냐? 네, 그렇습니다만. 구 회장이 손짓을 하자 경호원들이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낡은 옷을 벗고 품위 있는 한복을 입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거나 행여병자 시설에 가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와 함께 나타난 것이니까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진수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구 회장은 개업식에 모인 수많은 손님과 기자들 앞에서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 있는 이진수라는 자는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고 차가운 길바닥에 버린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대기업 회장인 내 목숨을 구해주신 이 귀한 분을 쓰레기처럼 버린 놈이란 말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구 회장은 비서를 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자가 운영하는 모든 매장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한다. 또한 우리 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이 자가 어머니에게 사기로
가로챈 재산을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아라.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한마디만 잘해줘. 진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순자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차에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그 자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준엄했고 인과응보는 확실했습니다. 9. 회장의 법무팀에 의해 진수는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끊기고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며느리는 돈이 없어지자 진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불효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돌려받은 재산과 구 회장이 기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둥지라는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시골의 외로운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외된 노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존경받는 이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구 회장은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의 재단을 찾아와 함께 봉사하며 생명의 은인인 할머니를 친누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재단 마당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비록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선하게 살아온 삶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은 당장은 성공할지 몰라도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착하게 살아온 이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선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